요즘에 돈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요?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불안감이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돈 꿔서 장사하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거야 라는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 내 돈이 불어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전체 한국인이 다 같이 갖고 있을 때를 우리는 호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봤더니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오늘 금리가 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퇴직한 사람들, 저축해서 좀 돈 좀 마련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저축의 의미가 다 사라졌다. 왜? 이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돈에 관련된 거, 경제 전망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사실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왔거든요. 제일 먼저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읽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돈은 뭐다? 돈은 세금이다. 돈의 역사는 세금의 역사다. 그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만 그 나라에서는 화폐다. 이 얘기예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돈에 관련된 책을 읽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이 사람 책을 쭉 읽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먼저 써놓고 시작해요.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집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슨 달러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은 금리가 이렇게 낮아도 적금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내 질문 하나를 딱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를 이 책의 맨 앞에다가 딱 쓰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프레임에서 이 책을 읽어나가라고요. 이 목차를 잠깐 보시면은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져주고요. 버블이라든지 경제위기 어떻게 시작되고 또 한국은 지금 현재 경제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할애한 게 제3장에서 부동산 예측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돈의 감각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뿐이 아니라. 이 책을 쓴 저자는요.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명로 선생님이고요. 상승미소라고 꽤 많은 경제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쓴 칼럼니스트십니다. 뭐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뭐 재테크랑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재테크가 아니고 기본 경제 개념과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부딪히고 깨지고 진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자신만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한 국가에도 돈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삶의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내 돈을 늘리고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팩트를 근거로 주체적인 의사결정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업 혹은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은 부자들은 대부분 단단한 경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재한 돈 감각의 원천은 바로 경제 공부였습니다. 이렇듯 돈 센스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본적인 돈과 사이클의 이해만으로도 경제의 타이밍을 읽는 날카로운 촉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필드에서 연구하고 상담해 본 분의 실질적인 조언들이 이 책에 쭉 쓰여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 사실 이게 북드라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모든 책이 그러하지만 특히 경제 관련, 돈에 관련된 책은요. 내 문제를 갖고 읽게 돼요. 내 문제가 쓰여 있나? 혹시 그래서 내가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지?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 한 3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이 책을 다 읽으면서 팔랑귀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문제 3개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답을 다 얻었어요. 역시. 제가 좀 기본 실력이 되거든요.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약속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급히 연락드렸는데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꿈에서 뵀었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나왔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성함은 우리 이명로 선생님, 그리고 예. 상승미소라는 이 필명으로 글도 계속 쓰시고 예.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융이나 이런 경제 쪽에 대해서 연구하신 지는 되게 오래되신 거죠? 그렇죠. 오래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은 사실 2009년 미국에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네. 이게 전부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틀린 것을 마치 뭐 부적처럼 잡고 네.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뭐 경제학자처럼 공부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실물에 가깝게 공부하신 거죠? 저는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 경제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일이 일비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한 건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의 특징을 인간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돈도 움직일 수 있다. 그걸 네. 제가 고민한 거거든요. 그럼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제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금리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네.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요새 그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죠? 이제 은행 가서 누가 저게 2%나 3% 이자 준다 그러면 그까짓 거 받고 예금하냐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엄청나요. 맞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간다라는 건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죠. 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대출이 늘리려면 인구학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야 대출이 늘죠. 한 명이 100만 원씩 빌린다면 되도록 인구가 많아야 늘어나죠. 네. 근데 지금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죠. 물론 절대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인구 중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나이는 20살에서 65살까지예요. 예. 20살 이내에 돈 빌려주는 은행 없고요. 없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돈 빌려주는 은행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산가나 큰 부자들 아닌 이상 그래도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한테 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 인구는 이미 줄고 줄어요. 있거든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지려면 돈이 늘어야 되는데 네. 돈이 늘려면 누군가가 빚을 빌려야 되고 이 인구가 줄고 있으니 빚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11%였었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지금은 1.25%입니다. 돈을 빌려서 뭘 해도 네. 옛날에는 11% 이상 수익 내기 쉬웠고 지금은 뭘 해도 1.25% 이상 수익 내기 어려운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발 좀 금리라도 싸게 해줄 테니 빌려서 뭐라도 해봐. 금리를 내려주는 거죠. 이자 요새... 비용이라도 감소시켜줘야 빌려서 뭐라도 할 테니까. 그러면 부동산 폭락이 확 온다라는 위기설 이런 거는 여태까지 쭉 그 2007년부터 계속 글 쓰시면서 연구를 해오신 바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생각이시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잖아요. 1%라도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겨울에 11월 4일에 입동이 있고요. 12월 초가 대설인데 네. 그때 눈이 옵니다. 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더니 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 가을, 한로, 상강 지나서 입동이 오고 이러면서 겨울이 오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자연상에서 인간도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위기가 올지 않을지 모른다면, 올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게 뭐냐? 부실률이 계속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부실률.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려면 연체가 있어서 은행이 야 큰일 났어 우리 이거 돈 못 받게 생겨서 다 회수하든지 그렇죠. 빨리 이렇게 돼야지 이제 폭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 그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김미경 선생님 워낙 팬들이 많으신데 진짜 불안하다 그러면 대출이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아파트 한 채 있어서 불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있어요. 대출이 있어서 불안한 사람들한테 가령 대출이 1억 있다 그러면 달러 정기예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 올라가는 거를 달러 올라가는 거에서 손실을 보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되지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다고 쳐볼게요. 진짜 폭락을 했다 그러면 환율은 2배, 3배 올라갑니다. 왜?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고 채권 팔고 주식 팔고 다 나가면 달러가 더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요. 왜? 그렇죠. 일단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살아야 돼. 금리를 올려야 외국인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요즘에 대출과 금리와 통화량과 요즘 상황은 어떻다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저성장일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고요. 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용화폐 시스템상
계속 돈이 늘어나려면 금리를 계속 낮춥니다. 금리를 낮춰야 꺼갈 테니까. 그렇죠. 할 수 근데 없어. 만약에 한국이 위기가 와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뭐죠? 환율이 급등한 시점이에요. 급등한 시점이죠. 네. 그러면 1억 대출 있는 사람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못 갚아서 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일부라도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달러는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자산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 거죠. 그게 투자하고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서 가져오면 한국이 부자 되는 거죠. 한국이 부자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정보 갖고 얼마나 많은 개발도상국 가서 투자하고 돈을 회수해 가요.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갖고 미국에 투자해 갖고 돈 가져와야 되겠네. 당연하죠. 최소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 만약에 한국이 위기가 온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환율이 폭등하는 거고 환율이 폭등하면 당연히 금리 환율이 폭등한 걸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내가 빚을 내고 있거나 당연히 아파트를 빚내서 살 텐데 아파트까지 폭락하겠죠.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빚 갚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건 역사에서 증명해 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너무나 경제위기 온다 겁먹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이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쌓이면 할 일도 안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위기설이 자꾸 도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차피 망할 건데 어떤 조짐도 없고 우리는 지금도 그냥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야 될 때지 지금 실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캠퍼스 강의를 하지만 사실 캠퍼스 김미경 TV 캠퍼스 강의 듣고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도록 여러 가지 지식을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혹시라도 희망을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그렇다고 대비는 해야죠. 왜 어떤 해야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다. 위기가 오면 대한민국은 항상 환율이 올랐으니 차라리 은행에 있는 예금 여러분들 그냥 일부 달러와 정기예금에서 이자라도 많이 받으시고 걱정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남는 시간에 김미경 TV 보면 된다. 공부하면서. 맞습니다. 그럼 이 팩트에 겁먹을 거 없이 그 다음 팩트에 의한 공부를 하면서 할 게 무엇이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솔루션. 맨 마지막 솔루션 참 좋아요. 열심히 살아라. 제일 좋은 금리는 일해서 버는 거 아닐까요? 아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아주 속 시원한 솔루션을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내 돈 갖고 고민한 사람이 제일 똑똑하더라고요. 남의 돈 갖고 고민해 준 사람 말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상담하시고 본인 걸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너무 이 책이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요. 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도 한번 이렇게 좀 정독해 보시면서 경제에 대한 진짜 진실한 이야기와 감각을 좀 키우라는 뜻에서 돈의 감각이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로 이런 걸 좀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사실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댓글에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를 잘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놓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방법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 대학생들 계세요. 우리 열정 대학생분들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북드라마 읽고 북스터디 모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보실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어 라는 솔루션을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북드라마 클럽 가셔서 같이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많이 듣는 얘기가 너무 이뻐졌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80kg였어요. 80kg였고 똑같이 운동하고 트레킹도 하고 새벽 기상도 하면서 지금 16kg가 빠졌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김미경 그 DNA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기분들을 통해서 또 더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또 힘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도 선생님처럼 평생 배우고 성장하고 어려운 분들께 또 후배님들께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